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초보자분들은 물론이고 PC에 익숙한 분들도 주요 부품이나 주변기기 등 기본 장비의 사용법이나 활용법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PC의 다양한 기본 장비 사용 방법과 활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PC를 사용을 할 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장비 중에 하나인 키보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키보드도 무선이 있고 유선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자, 이 키보드는 유선 키보드인데요. 자, 이렇게 USB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예전에는 이런 USB 케이블이 아니고 PS 단자라고 해서 따로 있었는데 요즘은 뭐 거의 이 USB 케이블로 해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유선 키보드는 가격은 조금 저렴한 반면 선으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고요. 바로바로 반응해야 되는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실 때는 일부러 유선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그 다음에는 무선 키보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선 키보드일 경우에는 선 연결이 없죠. 키보드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와 블루투스나 또는 자체 방식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대신 자체 방식이나 블루투스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야 될 때는 노트북은 거의 블루투스를 지원을 하지만 컴퓨터는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블루투스 동굴 같은 것들을 컴퓨터에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USB 단자에 꽂아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 대신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동굴 같은 경우에는 마트나 또는 인터넷 또는 다이소 같은 데 가시면 3,000원 정도에서 5,0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무선 키보드 중에는 자체 방식으로 연결하는 게 있어요. 그런 키보드일 경우에는 이 동굴 자체가 아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구매하실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유선과 무선 키보드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키보드마다 기능키가 또 달려있는 키보드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능키가 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3번으로 돼 있어서 번호를 누르게 되면 스마트폰, PC 동시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장점이 있는 키보드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활용도가 높은 키보드를 구입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은 키보드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키보드가 고장났다거나 또는 키보드에 문제가 있어서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럴 경우에 급하게 키보드를 써야 하면 낭패죠. 자, 그럴 때는 터치 키보드를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윈도우 10에서 하단 작업 표시줄에 우측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자, 위쪽에 보시면 터치 키보드 단추 표시라고 나오죠. 자, 이 터치 키보드 단추 표시 누르게 되면 키보드 모양 단추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누르게 되면 키보드가 바로 나오게 돼요. 자, 이 터치 키보드 경우는 터치가 가능한 모니터에서 키보드를 화면에서 찍을 수 있게끔 나오는 건데요. 자, 이거를 마우스로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입력을 해야 할 경우 여기서 간단하게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간단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많이 보신 것 같죠. 자, 스마트폰 키보드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추천 문구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수 문자라든지 이런 것도 그대로 다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급하게 이용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혹시 모니터가 터치 모니터일 경우에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겠죠. 자, 그 다음 워드 프로세서를 실행했는데요. 자, 이때 터치 키보드 이용하셔도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아래에 보시게 되면 가라고 되어 있고요. 자, 또 누르면 A로 바뀌죠. 한영 전환은 여기서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이모티콘 입력도 가능합니다.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키보드에는 이런 이모티콘 같은 것들은 없지만 이 터치 키보드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죠. 자, 여기 눌러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나오죠. 종류별로 다양한 이모티콘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면 컬러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런 워드나 HWP 같은 것들은 컬러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컬러 이모티콘을 누르면 그대로 컬러가 들어가게 되고요. 메모장이라든지 워드패드 같은 흑백이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문서 프로그램들은 흑백 모양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면 다양한 모양들을 문서에 첨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우스가 있겠죠. 자, 마우스에도 키보드와 마찬가지로 유선과 무선이 있습니다. 지금 제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하는 곳이 있어서 케이블을 연결하게 되면
유선을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케이블을 빼고 무선으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전에는 볼 마우스라고 해서 자, 여기에 동그란 볼이 들어가서 그 볼이 구르면서 마우스의 위치를 찾게 되는데 요즘은 뭐 거의 이렇게 광 마우스를 많이 이용을 하죠. 자, 이 광 마우스를 이용을 하실 때 바닥 재질이 반사가 잘 되는 재질일 경우에는 마우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바닥이 울퉁불퉁하다든지 너무 미끌미끌하다든지 하면 이 광 센서 부분이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닥 재질을 잘 선택을 하셔야 좀 더 마우스를 섬세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휠 부분이 있죠. 자, 이것은 휠을 돌리면서 페이지를 위아래로 움직인다든지 자, 그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버튼들이 붙어 있죠. 이 버튼들을 여러 가지 설정을 해서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나 또는 웹 브라우저의 단축키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이용이 편리하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 웹페이지 검색 시에 이 버튼을 뒤로 가기 버튼으로 지정을 해놔서 자, 이용을 하다가 이 버튼만 누르면 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픽 프로그램 같은 거 이용을 할 때도 언두 기능을 여기 있는 이 버튼에 설정을 해놔서 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언두 기능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 마우스는 여기에 휠이 붙어 있어요. 이 휠을 돌리면 좌우 이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용도에 맞춰서 이렇게 버튼들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 마우스보다는 가격이 약간 더 나가겠죠. 하지만 작업이 훨씬 더 편리하고 빠르게 된다면 어느 정도 투자해서 마우스 같은 것들은 좀 좋은 걸로 이용을 하셔도 투자한 금액만큼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저보다 마우스에 버튼이 더 많이 붙은 경우도 있죠. 자, 좌측이나 또는 윗부분 이런 부분에 번호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더 많은 단축키를 지정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마우스도 잘 활용하시면 작업할 때 속도도 훨씬 빨라지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설정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좌측 하단에 있는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장치 부분에 마우스라고 있죠? 자, 마우스를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좌측에 마우스 메뉴가 있죠? 자, 이 마우스를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커서 속도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커서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 마우스 움직여도 커서가 더 천천히 움직이게 되겠고요. 이 커서 속도를 높이게 되면 마우스를 조금만 움직여도 커서가 화면 전체를 빠르게 움직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빨리빨리 마우스를 이동할 수 있지만 정확한 지점을 찍어야 된다든가 할 때는 찍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우스를 쓰는 방식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 번 조절을 하시면서 내가 이용하기에 가장 적당한 마우스 커서 속도를 지정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거 너무 빠르시면 굉장히 불편해요. 자, 마우스 연결하시면 제일 처음 속도부터 조절을 꼭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마우스 휠을 돌릴 때 스크롤할 양이죠. 자, 지금은 한 번에 여러 줄로 되어 있죠. 자, 여기는 마우스 휠을 한 번 돌려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 칸이 지금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여러 줄이 아니고요. 한 번에 한 화면씩으로 주시게 되면 한 번 돌릴 때마다 화면이 확확 넘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화면을 빨리 움직일 수 있지만 중간에 좀 자세히 봐야 할 경우에는 빠르게 넘어가서 찾기가 힘들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사용하는 방식에 맞춰서 보시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한 번에 여러 줄을 할 때도 스크롤할 줄의 양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에 여러 줄, 55줄을 선택하면 휠을 한 번 움직이면 왕창왕창 넘어가죠. 자, 그 다음 한 번에 3줄 정도로 낮춰볼게요. 그러면 3줄 정도씩 넘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필요에 맞춰서 이용을 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활성 창을 가릴 때 스크롤이죠. 자, 이걸 끄게 되면 지금 설정 창을 활성화 시켰습니다. 자, 이때 마우스 커서를 활성화된 창이 아닌 이런 옆에 있는 창에 대고 스크롤을 움직이게 되면 원래 제가 지금 활성화시킨 창에 스크롤이 움직이죠. 자, 그런데 여기는 비활성 창을 가리킬 때 스크롤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지금 마우스 커서가 설정 윈도우에 오면 이 설정 창을 커서로 움직일 수 있고요. 자, 그 옆에 가서 클릭을 하지 않아도 스크롤을 움직이면 바로 움직이게 되죠. 자, 이거 굉장히 편리해요. 꼭 이걸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려져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움직이다가
자, 뒤에 창을 움직여야 되는데, 자, 그럴 때는 또 이걸 선택을 하시고 스크롤을 움직이시죠. 자, 그럴 필요 없죠. 이렇게 해주면 이 창이 활성화가 돼 있더라도, 자, 여기에 마우스 커서만 있으면 스크롤을 움직이면 바로바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니까 이거는 꼭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보면 마우스 및 커서 크기 조정이 있죠. 자, 여기 들어갑니다. 자, 마우스 크기가 너무 작을 경우에는 포인트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올려주면 커서가 크게 바뀌죠. 자,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녹화 화면에는 이게 인식이 안 돼서 크게 안 나오고 작게 나오지만 실제 여러분이 해보시면 굉장히 크게 나오게 됩니다. 요즘은 모니터가 다 커져서 가끔 마우스 포인터가 어디 있는지 한참 찾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포인트를 좀 크게 해놓으면 훨씬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은 키워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색을 변경할 수가 있죠. 지금 하얀색인데 까만색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을 줄 수도 있죠. 자, 마우스를 이렇게 얹었을 때 반전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흑백으로 반전되게 이용할 수도 있고요. 컬러를 지정을 해서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추가 마우스 설정 누르시면 또 아까와 똑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우스는 컴퓨터를 이용을 하실 때 제일 많이 접하는 기기죠. 이 마우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작업 환경이나 작업 스타일에 잘 맞도록 지정을 해줄수록 훨씬 작업이 편리하게 되니까 이 마우스 설정은 꼭 이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작업을 할 때는 모르겠는데 컴퓨터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본인에게 맞는 좋은 마우스를 선택을 하시면 손목 건강 같은 데도 좋고 작업도 훨씬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를 블루투스 설정하는 방법은 블루투스 설명을 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컴퓨터 이용을 하실 때 하나씩은 꼭 연결해 놓게 되는 스피커가 되겠죠. 자, 제가 쓰는 스피커인데요. 자, 스피커는 뭐 인터넷으로도 구매하시고 뭐 마트 같은 데나 다이소 같은 데서 많이들 구매하시죠. 자, 근데 이 스피커가 좌측과 우측이 따로 떨어져서 나뉘어진 게 있고요. 이렇게 하나로 붙은 게 있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컴퓨터로 연결하는 방법이 자, 여기 있는 이 잭을 이용을 해서 연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잭을 스피커의 연결 단자에 꽂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자, 이 잭은 위쪽에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뒤쪽이나 뭐 옆쪽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도 있죠. 자, 어쨌든 이 스피커 잭을 일단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 자, 컴퓨터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단자가 여러 개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단자의 개수가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두 개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경우는 단자가 3개밖에 없죠.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결을 하실 때 스피커는 여기 있는 연두색에 꽂게 됩니다. 자, 그 위에 있는 파란색은 거의가 라인인 단자가 되겠어요. 이 라인인 단자는 스마트폰에서 컴퓨터로 소리를 보낸다든지 또는 뭐 다른 오디오 기기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단자를 이용을 해서 컴퓨터로 소리를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잭을 여기 있는 스피커 단자에 꽂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스피커에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 컴퓨터에 있는 연두색 단자에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컴퓨터 하단 작업 표시줄에 스피커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시죠? 자, 여기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소리 설정 열기라고 있어요. 자, 이 소리 설정 열기 누릅니다. 자, 그러면 출력 장치 선택하라고 하죠. 자, 지금 제가 여기 스피커를 연결했기 때문에 이렇게 스피커 연결됐다고 나오게 되는데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지금 연결한 스피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거의 보통 스피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오디오 디바이스라고 보일 거예요. 자, 저는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스피커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USB로 연결하는 스피커가 되겠어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잭으로 연결하는 방식인데, 자, 잭으로 연결하는 거, 자, 지금 제가 연결한 것은 스피커 단자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하는 건데요. 그거 외에 USB로 연결하는 스피커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스피커마다 다르니까 여러분 스피커에 맞는 걸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USB로 연결하는 것은 그냥 USB에 꽂으면 바로 인식이 되고요. 이렇게 스피커 단자로 연결하는 것도 꽂아주면 이렇게 바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 그 상태에서
이 마스터 볼륨이라고 하는 부분에 볼륨을 조절을 해주면 자, 이렇게 소리가 나오죠? 지금 이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륨 아래쪽에 보면 사운드 장치 관리라고 나오죠? 자, 여기 눌러봅니다. 자, 저는 지금 스피커가 2개가 연결이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녹음하기 위한 오디오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은 뜨지 않을 거예요. 자, 이 루프백이라든지 디지털 오디오라든지 아날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은 뜨지 않고요. 스피커 또는 마이크가 연결돼 있으면 마이크만 뜨게 되겠죠. 여기서 원하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USB와 스피커 잭을 이용을 해서 2개를 동시에 연결을 했더라도 여기서 원하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테스트 누릅니다. 자, 이거는 USB로 연결된 스피커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스피커 단자를 이용해서 연결한 거예요. 테스트 해봅니다. 자, 2개의 소리가 각각 다른 곳에서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피커 연결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 그 다음 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자, 마이크도 이런 단자를 이용을 해서 연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USB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단자로 연결하는 것은 여기 있는 분홍색 단자 있죠? 여기에 꽂으면 거의 99%는 다 연결이 돼요. 자, 마이크도 종류에 따라서 뭐 캐논 잭이라고 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좀 더 음질이 좋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렇게 마이크 잭, 스피커 잭을 이용을 해서 바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USB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이크를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에 마이크 모양이 뜰 거예요. 자, 혹시나 마이크 모양이 여기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소리 들어가신 다음에 입력으로 찾아가세요. 자, 입력 가시면 입력 장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 눌러서 여러분이 설치한 마이크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잘 선택이 되게 되면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마이크에 말하는 소리가 이렇게 볼륨이 나오게 되죠. 예, 이렇게 해서 제대로 연결됐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소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안 되면 다른 거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스피커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했을 경우에는 자, 이걸 스마트폰에도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스마트폰 같은 데도 보면 여기에 마이크 또는 스피커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꽂아 주시게 되면 바로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죠. 자, 해볼게요. 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죠. 자, 이렇게 스마트폰도 연결이 가능하죠. 자, 이 스피커 단자를 이용을 하면 단자 모양이 있는 기기 어느 것과도 전부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요즘은 스피커도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스피커가 많이 나오죠. 자, 이런 선들을 막 주렁주렁 연결하는 게 싫으시면 간단하게 블루투스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하셔도 되는데요. 그렇게 블루투스로 연결을 할 경우에는 컴퓨터가 블루투스를 지원을 해야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노트북은 블루투스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정에서 쓰시는 컴퓨터에는 블루투스가 되는 경우는 잘 없죠. 자, 그런데 블루투스를 연결을 하시려면 블루투스 동굴이라는 게 있으면 됩니다. 자, 제가 강의하려고 다이소에서 5,000원에 사왔어요. 자, 이건 뭐 마트에서도 사셔도 되고요. 인터넷으로 사셔도 됩니다. 이런 블루투스 동굴을 컴퓨터에 USB 단자에 꽂아 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한번 꽂아 볼게요. 자, 이렇게 소리가 나죠? 자, 그럼 이제 블루투스가 연결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장치에 블루투스로 들어갑니다. 자, 블루투스 켜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스피커가 이 블루투스 검색하는데 떠야 돼요. 자, 일단 블루투스 연결을 하기 위해서 뭐 매뉴얼 같은 것들을 보시면 나오는데 거기가 이 스피커나 또는 연결되는 기기에 전원을 껐다가 켜주시게 되면 연결이 되게 돼요. 전원이 켜졌습니다. 자, 장치를 추가를 해줄게요. 자, 여기 컴퓨터에서 블루투스 또는 기타 장치 추가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블루투스 마우스, 키보드, 펜, 오디오죠. 자, 여기 또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블루투스가 켜져 있으면 검색이 된다고 나오죠. 자, 쭉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본인 스피커의 모델 넘버와 똑같은 게 뜨게 될 거예요. STBT-WS100이라고 나오네요. 자, 제 스피커의 아래쪽에 보면 자, 여기에 STBT라고 나오죠. 자, 이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연결, 블루투스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 중이라고 나오고요. 자, 완료하면 됩니다. 자, 이제 작업 표시를 하단에 스피커 버튼 누르시면 지금 연결한 스피커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거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플레이를 아무거나 해볼까요? 자, 여기서 유튜브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글 드라이브는 구글의 계정만 있으시면 자, 소리가 나오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블루투스 사용 방법은 의외로 되게 간단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연결이 됐었는데 그런 경우 말고 여기는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사용 설명서에 보면 나올 거예요. 자, 보통 버튼을 눌러서 연결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버튼 중에 어떤 버튼을 대략 3초 정도 누르고 기다리면 연결이 됩니다. 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그대로 해주시면 바로 등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이런 마우스라든지 그 다음에 키보드도 저는 무선으로 연결돼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로지텍 유니파잉 리시버라고 나오죠. 자, 이 로지텍은 자체 동글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동글 하나만 설치되어 있으면 마우스, 키보드 전부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컴퓨터에 이런 식으로 블루투스로 스피커를 연결하면 장점이 뭐가 될까요? 자, 이 스피커가 꼭 컴퓨터 옆에 없어도 되죠. 스피커를 떨어진 데 놔두고 플레이를 시켜도 전부 소리가 나기 때문에 노트북 같은 거 이용을 하실 때는 특히나 이 스피커 이용하시면 유튜브 감상을 하신다든지 음악 들으실 때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대표적인 주변 기기는 뭐가 있죠? 모니터가 있겠죠. 모니터를 구매를 하시거나 또는 기존 모니터를 이용을 하실 때 이 케이블이나 단자 모양도 잘 파악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현재 제일 오래된 단자가 이 VGA 단자예요. 이 VGA 단자는 해상도나 화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쓰지 않는 단자가 이 VGA 단자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단자가 DVI 단자가 되겠죠. 이 DVI 단자는 이런 모양인데 이 단자를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을 거예요. 자, 이 DVI 단자는 VGA 단자의 단점을 보완해서 해상도나 화질을 좀 높인 단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DMI 단자가 있죠. 이 HDMI 단자는 컴퓨터 또는 TV, 모니터 이런 곳들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제일 많이 쓰이는 단자예요. 게임기에도 쓰이죠. 뭔가 화면으로 내보내야 된다 할 때는 이 HDMI 단자는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포트나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 이 두 가지는 주로 애플, 맥에서 많이 쓰였었는데 지금은 애플 컴퓨터에서도 쓰이지는 않는데 자, 이 단자가 화질이 좋아서 이 애플 컴퓨터에서 독자적인 규격으로 많이 이용을 했었죠. 자, 그 다음 지금은 애플 컴퓨터를 비롯해서 PC 쪽도 이 USB-C 타입 단자를 모니터 단자로 이용하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선도 얇고 간편해서 이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운드 전송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VGA는 사운드는 당연히 전송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DVI 단자도 원래는 사운드가 전송이 안 됐었는데 요즘 와서 그래픽 카드나 이런 곳에서 이 사운드 전송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서 이 DVI 단자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까지 전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은 본인 컴퓨터 사양을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사운드까지 같이 전송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운드 케이블을 따로 연결한다든지 또는 모니터에 스피커가 아예 장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스피커를 또 따로 연결하고 이럴 필요 없이 이 모니터 케이블 하나로 해결이 되겠죠. 자, 이 HDMI 단자부터 디스플레이 포트, USB-C 타입 전부 사운드까지 같이 전송이 됩니다. 자, 이 모니터 연결하는 것은 여러분 컴퓨터와 모니터 사이에 단자를 잘 보시고 하시고요. 이왕이면 DVI보다는 HDMI 이상이 좋겠죠. 그래서 단자가 두 가지가 다 지원이 될 경우에는 DVI 연결은 빼시고요. HDMI 케이블 같은 거 구매를 하셔서 연결해서 쓰시면 좀 더 좋은 화질로 보실 수 있고요. 이 HDMI 단자는 가전 파는 데는 뭐 어디든 다 팔 거예요. 마트, 다이소, 하이마트, 전자상가 이런 곳에 어디를 가셔도 전자제품 취급하는 곳은 전부 다 있으니까 간단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자가 DVI 단자인데 나는 모니터가 HDMI만 지원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중간 어댑터가 있습니다.
한쪽은 이게 들어가게끔 돼 있고 한쪽은 이쪽이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중간에 어댑터를 끼워 주시고 연결을 해 주시면 DVI to HDMI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걸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모니터를 구매를 하셔서 컴퓨터에 바로 연결해서 그냥 쓰시는데, 되도록이면 이 모니터도 세팅을 기본적인 걸 잡아놓고 이용하시면 좀 더 좋은 화질을 보시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잘 세팅을 안 하시죠. 자, 세팅도 잘 보시고 여러분도 꼭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근데 이 세팅을 하시라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데, 자, 모니터 구매를 하시면 반드시 이 사용자 설명서를 확인을 하세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LG 모니터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모니터 같은 거 구매를 하시거나 또는 예전 모니터들도 해당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면 매뉴얼을 전부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매뉴얼을 다운 받으신 다음에 어떤 식으로 세팅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가끔 보면 모니터 전원 키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모니터마다 다 전원 키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찾다가 그냥 컴퓨터를 끄고 그냥 놔두시는데, 그럼 모니터에 계속 전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모니터 수명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컴퓨터 끄시면 모니터도 꼭 끄도록 하세요. LG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 모니터는 지금 24MP500이라는 모니터인데요. 자, 여기는 조이스틱 버튼이 있습니다. 이 LG 모니터는 이 조이스틱 버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 이거를 누르면 시동이 되고요. 다시 누르면 꺼지죠. 자, 그 다음 이 조이스틱을 상하 좌우로 움직여서 자, 이런 식으로 메뉴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메인 메뉴가 활성화된다고 나오죠. 자, 3초 이상 누르면 꺼지는 거고요. 누르면 모니터가 켜지는데, 자, 켜진 상태에서 한 번만 눌러주면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메인 메뉴가 나오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조이스틱을 우측으로 한 번만 밀어주게 되면 설정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설정으로 들어가면 화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정 부분을 볼까요? 자, 설정 들어오시면 밝기라든지 명암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자, 밝기는 전체적인 밝기예요. 자, 그 대신 어두운 곳도 밝아지고 밝은 곳은 더 밝아지겠죠. 자, 이 명암을 조절하면 어두운 곳은 어둡게, 밝은 곳은 밝게 그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모니터에 스피커가 달려있는 경우에는 음량 조절이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음량을 조절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입력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모니터에 입력하는 곳이 여러 군데일 경우,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DVI 단자, HDMI 단자, C포트 단자, 디스플레이 포트 단자, 뭐 이렇게 단자가 최소한 2개 이상은 있을 거예요. 그때 모니터를 연결을 했는데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여기서 어느 단자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바꿔주셔야 돼요. 단자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모니터는 잘 없고요. 거의가 여기서 입력 단자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단자에 연결했을 때는 여기 있는 입력 목록에 가셔서 지금 연결한 단자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끔은 화면 비율이 이상하게 나온다는 분들이 많아요. 좌우측에 까만색이 나오고 중간만 나온다든지, 자, 이럴 때는 화면 비율이 조정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화면 비율을 나에게 최대한 맞는 걸로 바꿔주시면 좋겠죠. 자, 여기 화면 비율에 들어오셔서 내 모니터에 맞는 최적의 화면 비율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그거는 화면 비율 들어오셔서 여러 번 바꿔보시면서 제일 적당한 걸로 여러분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화면 선명도 같은 것도 조절이 되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슈퍼 레솔루션이라고 해서 선명한 영상을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단계로. 자, 이게 복잡하시면 일반 환경으로 해주시면 얘가 알아서 설정을 해주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블랙 라벨이라고 있죠. 현재 화면 명암비를 유지할지, 블랙은 낮추고 화이트는 높여서 명암비를 더욱 높여주던지, 이렇게 되면 좀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응답 시간 같은 것도 있죠. 여러분들이 게임이라든지 영상 같은 빨리빨리 움직이는 화면을 보실 때에는 잔상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움직임이 빨리빨리 표현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끊기는 느낌이 들 때는 여기서 응답 시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응답 시간을 너무 빠르게 해버리면 잔상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니까 설정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에게 적당한 선에서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보시면 뭐 메뉴가 굉장히 여러 개 있죠. 이거는 모니터마다 다 다릅니다. 뭐 삼성, LG, 델 전부 다르고요. 또 같은 제조사에서 나온 모니터더라도 가격대에 따라서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꼭 설명서를 확인을 해보시고요. 여러분에게 맞는 걸로 꼭 맞춰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윈도우에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시작 버튼 누르고요. 설정 들어갑니다. 자, 시스템 디스플레이 있죠? 자,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디스플레이라고 있죠? 자,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저는 모니터를 듀얼로 연결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모니터와 2번 모니터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컴퓨터 뒷면에 그래픽 단자에 보시면 모니터를 꽂는 게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요. 2개, 3개, 4개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 보통 2개 정도까지는 있습니다. 근 10년 안에 나온 컴퓨터는 거의 2개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모니터를 2개를 꽂아서 이런 식으로 듀얼로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듀얼 모니터는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고요. 단자에 제대로 모니터들만 연결이 돼 있으면 알아서 뜨게 됩니다. 저는 하나는 세로로 세워놓고 하나는 가로로 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요. 만약에 2개 다 옆으로 가로로 놨으면 이게 옆으로 돼 있겠죠. 자, 그거는 아래쪽에 가시게 되면 디스플레이 방향을 가로나 세로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로를 누르시고요. 세로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어때요? 옆으로 돌아가죠? 자, 그러면 모니터만 세워놓으면 세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세로로 세워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해상도라고 나오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해상도가 나오는데 제일 좋은 것은 권장입니다. 가장 깔끔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면서 잔상도 없고 흔들림도 없는 게 이게 권장 사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권장 사양을 놓으시면 글씨 사이즈가 좀 작아 보이죠. 자, 그럴 때는 여기는 항목 크기 변경에 가셔서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주시면 아이콘이라든지 텍스트, 모니터에서 보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배울 만치 확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해상도는 권장 놓으시고요. 너무 작을 때는 여기 있는 크기 변경 가서 퍼센테이지를 조금 더 올려서 확대해서 보시면 제일 좋은 모니터 환경이 되겠어요. 꼭 이렇게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게 글씨가 작다고 해서 이 해상도 자체를 바꾸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좀 뿌옇게 나오고 깨끗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듀얼 모니터를 이용할 경우에 확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눌러보시면 복제, 확장 두 가지가 있죠. 자, 디스플레이 복제는 듀얼 모니터에 똑같은 화면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쪽에서 하는 작업이 다른 모니터에도 그대로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거는 회의 같은 거 할 때 많이 이용들 하시죠. 내가 모니터를 보면서 설명하는 것을 회의 테이블에 다른 모니터에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확장은 두 개의 모니터가 마치 하나의 모니터처럼 전부 연결돼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아래는 1에만 표시하거나 2에만 표시할 수가 있죠. 이 듀얼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컴퓨터로 작업들을 많이 하시거나 컴퓨터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 듀얼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시면 주된 1번 모니터, 내가 주로 쓰는 모니터는 좋은 모니터를 쓰시더라도 서브로 쓰는 두 번째 모니터는 저렴한 모니터로 연결해서 쓰셔도 가성비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와이파이가 있겠죠. 자, 요즘은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연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가 기본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일반 데스크탑 컴퓨터의 경우에는 와이파이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죠. 자, 보통 와이파이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은 공유기에 인터넷을 연결한다든지 프린터, 스피커, TV, 스마트폰 등 이 와이파이를 이용을 해서 연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반 데스크탑의 경우에는 와이파이를 쓰기 위해서 고가의 와이파이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와이파이 동글만 설치하셔도 쓰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와이파이 동글이라고 치시면 다양하게 나오죠. 자, 여기서 이런 모양으로 된 USB 단자에 연결되는 와이파이 동글을 설치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연결하고자 하는 대다수의 컴퓨터 주변 기기들은 전부 연결이 가능합니다. USB 단자에 꽂고 나신 다음에 따로 설치할 것도 없고요. 설정을 따로 잡을 필요도 없이 바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와이파이 동글을 연결하신 후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및 인터넷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와이파이라고 돼 있죠. 이상 없이 연결이 잘 됐을 경우에는 네트워크 및 인터넷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에 와이파이라고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여기 와이파이가 나오지 않아요. 자, 이 와이파이 들어가시게 되면 와이파이 켬으로 돼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표시를 누르시게 되면 우측 하단에 있는 네트워크 연결 탭에서 이렇게 와이파이 연결 가능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내가 연결하고자 하는 와이파이는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은 이름이죠. 자, 하지만 앞에 아이콘을 보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랜 케이블로 연결한 이더넷 연결이 되겠고요. 자, 이것은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공유기와 연결이 되는 상태가 되겠죠. 자, 지금 이더넷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와이파이로 바꾸시게 되면 여기에 연결 버튼이 나오게 되고요. 이 연결 버튼 누르시면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기존의 이더넷 연결도 돼 있는 상태에서 와이파이가 다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스마트폰을 PC와 연결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와이파이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PC에 띄워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하시죠. 그럴 때 와이파이를 연결하면 무선으로 좀 더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장비는 보시다시피 얼마 안 해요. 하이마트 또는 다이소 같은 데 가시면 5,000원 이하 가격으로 다 구하실 수 있으니까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일반 데스크탑 컴퓨터는 하나씩은 설치해 주시면 나중에 이용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컴퓨터와 외부 장비를 연결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자인 USB 단자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쓰던 USB 단자들은 전부 이런 방식이었죠. 자, 주로 컴퓨터와 연결되는 외부 장비 쪽에 붙어 있는 것들은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양이 많고요. 컴퓨터에 붙어 있는 모양은 거의가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단자가 달린 케이블로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모양이 있습니다. 예전 휴대폰이라든지, 그 다음 컴퓨터에 연결하는 외장 하드디스크라든지 그런 작은 사이즈의 외부 장비들은 장비 자체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단자 모양도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커넥터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USB도 1.0, 2.0, 3.0, 3.1 순으로 속도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속도를 구분해야 되는데 모양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컬러로 구분하게 됩니다. 자, 예전 1.0, 2.0 USB들은 하얀색 또는 까만색이고요. 속도가 빠른 신형 USB 3.0 또는 3.1은 3.0은 파란색. 자, 여기 있죠? 3.0은 파란색. 그 다음에 3.1은 빨간색이나 초록색 또는 노란색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USB를 구분을 하실 때 하얀색이나 까만색 이외에 다른 컬러풀한 색들은 전부 3.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USB-C 단자가 있죠. 이거는 3.1, 3.2일 때 쓰는 이런 동그란 모양의 C 단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USB를 연결을 하실 때 예를 들어 USB 메모리를 꽂으신다 할 경우 USB 메모리의 이 모양이 하얀색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파란색에 꽂았어요. 이래도 상관은 없겠죠. 하지만 아무리 파란색에 꽂아도 1.0 속도밖에는 안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USB 메모리 단자가 파란색인데 이것을 까만색에 꽂았어요. 자, 그러면 아무리 3.0 USB 메모리를 꽂더라도 속도는 2.0 밖에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컴퓨터에 USB 단자가 어떤 색인지를 보시고요. 이렇게 하얀색이나 까만색이 있을 경우에는 USB 메모리를 이런 다른 컬러로 되어 있는 조금 가격이 비싸죠. 그런 USB 메모리를 구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컴퓨터에 달려있는 단자가 파란색이나 또는 이런 다른 컬러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USB 메모리를 구입하실 때도 이런 하얀색이나 까만색을 사지 마시고요. 이런 컬러 있는 걸로 사셔야 제 속도를 여러분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속도표가 나오는데요. 보시게 되면 2.0하고 3.0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거의 10배 가까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3.1하고는 또 2배 가까이 나고요. 자, 그 다음에 3.2하고는 한 20배 가까이 납니다. 자, 굉장히 차이가 크죠. 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단자와 동일한 컬러를 주셔야 제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끔 제 컴퓨터는 USB 3.0 지원을 하는데
USB 메모리에서 복사할 때 속도가 너무 느려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런 분들은 거의 USB 메모리를 2.0을 이용해서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고요. 되도록이면 동일한 속도의 USB 메모리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이것은 USB로 연결하는 외부 장비들에 전부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겠죠. 자, 외부 장비가 3.0 속도를 지원을 하는데 케이블을 2.0짜리를 쓰면 그거는 또 소용없죠. 자, 케이블과 컴퓨터 단자, 외부 장비 단자가 전부 동일한 속도를 지원을 해야지만 이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여러분 컴퓨터나 장비 USB 메모리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프린터가 있겠죠. 자, 프린터는 당장은 필요 없지만 없으면 또 아쉬운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프린터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레이저 프린터와 잉크젯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이 레이저 프린터와 잉크젯 프린터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속도죠. 잉크젯 프린터에 비해서 레이저 프린터는 속도에서 장점을 갖죠. 자, 그러면 프린터 같은 거 고르실 때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부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프린터로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정보를 보시게 되면 자, 해상도라고 나오죠. 2400 dpi라고 나오죠. 자, 이것은 1인치 안에 2400개의 점으로 잉크를 뿌려준다는 뜻이에요. 자, 이 정도면 좋은 해상도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요즘은 1200 dpi 정도의 해상도가 많아요. 지금 이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한 2배 정도 되는 2400 dpi까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속도가 있겠죠. 흑백 인쇄 속도 34 ppm이라고 하죠. 자, 이 뒤에 ppm은 분당 몇 장까지 출력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1분에 34장을 출력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레이저 프린터를 한번 볼까요? 자, 레이저 프린터는 토너라고 들어가 있으면 전부 레이저 프린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흑백은 18 ppm, 컬러는 4 ppm이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 좀 느린 것 같으네요. 그 이유는 컬러 레이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에요. 예전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레이저 프린터 컬러까지 나오는 것은 뭐 거의 1000만 원씩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서 가격이 굉장히 낮아졌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앱손 정품 무함 잉크가 되는 프린터는 인쇄 해상도가 5760 dpi죠. 앞서 봤던 것은 2400 dpi였죠. 이런 식으로 해상도와 그 다음에 인쇄 속도 ppm을 확인을 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잉크젯 프린터와 레이저 프린터가 가격대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렴한 거 이용을 하실 때는 아무거나 써도 상관은 없지만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은 여러분이 프린터할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자주 프린터합니다. 자, 그럴 때는 무한 잉크가 지원되는 잉크젯 프린터를 권합니다. 자, 잉크젯 프린터의 경우 보통 CMYK 4가지 컬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정품 잉크를 구매하시게 되면 4가지 컬러를 전부 구매하시면 뭐 거의 10만 원 이상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정품 잉크로 구매해서 쓰시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양을 뽑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훨씬 저렴한 무한 잉크를 많이 쓰죠. 무한 잉크는 아예 잉크 통을 여기에 달아서 처음에 잉크 구매하실 때 비용이 약간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뽑을 수 있는 게 무한 잉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 한두 장씩 뽑습니다. 이럴 때는 잉크젯 프린터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잉크젯 프린터는 노즐에서 잉크를 뿌려주기 때문에 장시간 프린트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그 노즐이 막히게 돼요. 그러면 그 노즐을 뚫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프린터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레이저 프린터가 더 낫습니다. 레이저 프린터는 장시간 프린터하지 않고 놔두더라도 막히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레이저 프린터는 컬러의 경우는 가격도 약간 비싸고 속도도 느린데 만약에 컬러를 뽑을 일이 없다 하시면 흑백으로 사셔도 괜찮겠죠. 흑백 레이저는 속도도 빠를 뿐더러 가격도 저렴하고 유지비도 저렴한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 프린터에는 네트워크 프린터도 있고 USB 케이블을 직접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합니다.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와이파이와 USB로 연결을 할 수가 있죠. 자, 아래도 보시면 와이파이와 USB. 거의 다 요즘은 와이파이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다수 프린터가 와이파이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 대신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과 해당 프린터가 같은 공유기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죠? 자, 물론 이렇게 USB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USB 케이블로 직접 연결을 해 놓으면
당연히 프린트할 수 있겠지만 이때 단점은 스마트폰에서도 프린트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동시에 그 프린터를 이용을 할 때는 이렇게 USB를 연결을 할 때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와이파이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프린터에는 기본적으로 드라이버가 다 설치가 돼야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앱손 L3260이라는 이 프린터를 이용을 하신다면 네이버에서 앱손 검색하시고 앱손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서 드라이버를 다운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고객 지원 가셔서 제품 가셔서 프린터 갑니다. 자, 그 다음 원하는 모델명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모델이 L3260이죠. 이렇게 해서 검색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개 항목 나왔다고 나오네요. 자,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게 되면 드라이버를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린터마다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방법과 컴퓨터에 프린터를 등록하는 방법 또는 스마트폰에 프린터를 등록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 경우에는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고 그 설명서대로만 설치하시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누구나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PDF 눌러보시면 다운을 받을 수가 있죠. 여기서 열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복합기가 같이 포함된 경우도 있죠. 자, 복합기라는 것은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자, 이게 같이 포함된 걸 복합기라고 보통 부르죠. 자, 스캐너는 문서 같은 것들 여기에 넣고 그대로 스캔을 받아서 여기에 프린트를 해준다든가 또는 자, 그렇게 복사한 것을 컴퓨터에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스캐너죠. 자, 이 스캔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스캐너를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 모델에 따라서 드라이버만 설치되면 전부 이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대로 설치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C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인 CPU와 메모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본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 작업 표시줄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이라고 나오죠. 자, 시스템 들어갑니다. 여기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정보를 보시게 되면 내 컴퓨터의 사양이 나오게 되죠. 자, 프로세서부터 보시게 되면 저는 라이젠 5 3600X를 이용하고 있고요. 여기 속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설치된 램이 얼마인지 램 용량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인 PC에 CPU, 즉 프로세서와 설치된 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프로세서, 즉 CPU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나와에서 CPU로 들어왔는데요.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서버나 특별한 용도로 쓰이는 컴퓨터 외에는 거의 인텔 AMD 계열과 애플 컴퓨터 계열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애플 컴퓨터는 CPU와 OS 전부 다른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주로 쓰는 것은 이 PC가 되겠죠. 자, PC에는 인텔과 AMD CPU를 만드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죠. 자, 그 다음 CPU를 보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인텔 CPU의 경우에는 코어 i9, i7, i5, i3 자, 이 방식에 의해서 성능이 결정이 됩니다. 당연히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성능이 되겠죠. 자, 라이젠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라이젠도 라이젠 5, 라이젠 7, 라이젠 9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수치가 높을수록 더 좋은 성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대가 있습니다. 자, 이 성능 표시 뒤쪽에 보시면 세대라고 나오죠. 자, 지금 상단에 12세대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11세대, 10세대, 9세대, 8세대, 7세대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이 세대가 작을수록 옛날 CPU가 되겠고요. 세대가 높을수록 최근 CPU가 되겠죠. 자, 되도록이면 세대도 높고 코어 수도 높은 그런 CPU를 선택해야 성능이 좋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MD 계열 CPU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AMD CPU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세대 수가 올라갈수록 최근 CPU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4세대까지 있고요. 자, 얼마 안 있으면 또 세대의 수가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CPU를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램이 있죠? 메모리죠. 자, 메모리에는 속도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3200이라고 하고 PC4 25600이죠. 이거 같은 얘기예요. 자, 어떤 데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어떤 곳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두 개 다 같은 거니까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는 3200으로 꽂혀 있고요.
또 하나는 6400으로 꽂혀 있어요. 자, 그러면 속도가 여기에 맞춰지죠. 낮은 속도에 맞춰지게 되고 아무래도 에러율도 있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램은 동일한 속도를 이용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DDR4죠. 메모리의 규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거의 DDR4를 이용을 하실 텐데요. 이 DDR4를 꽂을 수 있는 컴퓨터에 DDR5를 꽂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이렇게 DDR4냐, 3냐 확인을 하시고요. 속도 확인을 해서 메모리도 증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도 4기가, 8기가, 16기가, 32기가 이렇게 있죠. 자, 저는 32기가가 설치되어 있죠. 저는 강의를 녹화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양이 많이 필요해서 설치했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한 8기가 정도만 꽂혀도 아무 문제 없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복잡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8기가가 아니고 좀 더 높게 이용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8기가가 꽂혀 있으면 8기가만 하나 더 꽂으시면 되겠고요. 4기가가 꽂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기가를 4개를 꽂아줘야 되겠죠. 되도록이면 짝수로 꽂아주시는 걸 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와 연결되는 외부 장비, 각종 단자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용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외부 장비를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단자를 이용을 해서 USB 메모리라든지 외장 하드, 프린터 같은 것을 연결하시게 되죠. 본 강의 내용대로 본인의 컴퓨터 사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자 연결하는 방법들을 잘 익히셔서 좀 더 빠르고 쾌적하게 컴퓨터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